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내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. 무려 3년 만에 정상 개최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번 지스타인데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 기자, 올해 지스타 행사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역대급으로 잡아봤습니다. 역대급이라면 아무래도 규모 측면을 얘기하는 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지스타 2022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정상화되어 열리는 첫 지스타입니다. 부스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서 2배가량 커졌고요. 또 4년 만에 복귀하는 넥슨을 비롯해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대부분 참여하면서 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네.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2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던 것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인파가 이번 행사에 몰릴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상황이 좀 예상되면서 관리 인력을 2배까지 또 늘렸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안전에도 또 많은 유의를 기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또 게임사들이 참여를 하는 만큼 신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요즘인데 주목할 만한 게임들이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시간 관계상 정말 많은 좋은 게임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. 먼저 넥슨의 신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행사에서 총 9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인데요. 보시면 넥슨은 마비노기나 카트라이더 같은 기존 IP를 활용해서 신작들을 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. 또 이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.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팀이라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플랫폼에서 사전 출시돼서 지금 즐길 수 있는데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요, 올해 12월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크래프톤 독립 스튜디오에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.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굉장히 형성되어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. 이 게임의 개발자가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.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과 같은 이 해외 전시회에서 3관왕을 기록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더 나은 게임을 내놓는 만큼 네오위즈의 부스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넥슨과 크래프톤 그리고 네오위즈의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는 역대급이라는 키워드로 또 잡아봤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? 네, 제가 두 번째 키워드는 콘솔로 잡아봤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국내 게임사들은 모바일 게임에 집중해 왔었는데요. 근데 올해 행사에서는 이 콘솔 게임들을 대거 출품했습니다. 앞서 설명드렸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든지 피해 거짓 같은 게임들도 전부 콘솔 게임으로 준비됐고요. 특히 넥슨 같은 경우에도 올해 행사에서 자사 처음으로 이 콘솔 게임을 시연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콘솔 게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이런 게임들을 또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내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모바일이나 PC로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이 콘솔 게임의 인기를 사실 실감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또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같은 이런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 국내 게임사들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. 또 실제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콘솔 게임을 즐기는 게임 이용자 순위가 이용자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러니까 6%가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요. 하지만 이 해외의 경우에는 북미권에는 35%, 또 유럽 이용자들은 46%가량이 이 콘솔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때문에 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이 플랫폼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또 실제로 그래서 앞서 짚어봤던 게임들도 모두 콘솔로 즐길 수 있도록 출시될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일단 두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 콘솔 게임 라인업을 좀 강화한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.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? 네,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의 역습으로 잡아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지스타 행사에서 중국의 주요 게임사들도 많이 출전하기 때문인데요. 사실 제가 중국의 역습이라고 잡긴 했지만 이 역습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 중국 게임이 국내 게임에 뒤처졌다 이런 말들도 옛말이 됐기 때문입니다. 사실 이제는 이미 사업성은 물론이고 작품성에서도 중국의 게임이 우리를 앞선다는 평가가 많은데요. 대표적으로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이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가 개발한 원신입니다. 원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5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금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. 또 호요버스도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론칭 이후에 이번 지스타 행사가 국내에서 첫 게임 전시관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. 그래서 이 호요버스는 신작들도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. 또 호요버스뿐만 아니라 리니지를 제치고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한 게임이 있습니다. 바로 니케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레벨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스타에 참여하고요. 또 지룬 게임즈 같은 중국 게임사들도 지스타에 부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이렇게 다수의 중국 게임사들이 신작을 내세워서 지스타에 참여하는 만큼 이번 행사 현장에서도 중국 게임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우리 게임사들 주가 향방 아시다시피 신작에 달려 있습니다. 이번 지스타에서 실제 시연에 또 공을 많이 들이는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.